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오늘 날씨는 좋지 않지만 여러분의 기분은 매우 좋겠죠. 오늘 정말 저도 몇 번 겪어보지 못한 코스닥의 초급등을 겪은 그런 날입니다. 일단 그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어제 라이브에서 대부분의 이야기를 다 진행을 한 그대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빠르게 좀 정리를 하는 개념으로 진행을 하고, 또 여러분이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잡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뭐 여러분 모두 아시겠죠. 당연히 공매도가 이제 좀 중단이 되면서 요 쇼커버가 오늘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만 좀 많이 오히려 팔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원웨이로 진행이 되면서 초강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코스피는 5%, 코스닥은 7%대. 야, 정말 대단하네요. 단박에 200일선까지 땡겨 올렸어요. 근데 아직도 좀 더 올라갈 룸이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 시장은 200일선 위에서 그래도 상당 부분 좀 반등을 한 상태거든요. 한 번 더 내일까지도 좀 어느 정도의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서두를 만들면서 이야기를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제약 바이오에서는 제가 강조드린 게 HLB입니다. 왜냐면 얘가 진짜 공매도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라이브 방송 통해서 강조드렸던 게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그 전에 지난주에도 얘기 드린 게 뭐죠? 아니, 여러분, HLB 그룹주가 낌새가 이상합니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낌새가 이상하다. 이게 느낌이 있는 거예요. 얘 움직이는 게 부자연스러운 거야. 뭔가 세력의 개입이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공매도 금지가 나올 줄 저도 몰랐지만. 그래서 지금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결국에는 HLB, 알테오젠, 뭐 AI 바이오, 루닛이나 이런 계열, 아니면 셀트리온, 요쪽이 주력이잖아요. 보통 요 중에서 뭔가 슈팅이 나와줘야 되는데, 얘는 제가 얘기 드렸듯이 어느 부분 지금 올라왔다가 지금 바이오의 가치로서 다른 종목들을 끌어당겨준 게 아니라 매각 이슈, 딜 거는 이런 로열티 딜에 대한 이슈, 이런 게 좀 붙어 있잖아요. 알테오젠 자체가. 그러니까 알테오젠 좀 더 개별주 성향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또 공매도 슈커버가 어느 정도 일부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제가 좀 논외로 본다, 이렇게 얘기 들었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벤트가 껴있다, 합병이란 이벤트가 껴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서 남은 게 HL이고, 공매도 잔고도 많으니 이쪽을 주시하시라 강조를 좀 어제 많이 드렸죠. 그래서 그런 흐름 때문인지 몰라도 아무튼 HLB 그룹주가 조금 좋은 흐름을 많이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에코프로, NNF 다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요. 그리고 NKMX도 괜찮은 흐름 보였고, 네오켄바이오 좀 강했죠. 에코프로, 비움도 엄청나게 초강세. 오늘 특히 2차전지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박셀바이오, 뭐 대주전자대로 엔캠 뭐 다 좋았죠. 뭐 공매도 좋고 나온 종목들, 뭐 SKC. 근데 제가 어제도 강조드렸지만은 중국 묻은 주식들은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얘네. 이 중국 묻은 주식들은 제가 지금 할 때가 아니라고 콕 집었죠. 어제 이렇게 그거 드렸습니다. 하지 마시라. 확실하게 좀 힘이 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이외에는 뭐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어요. 뭐 후성도 오늘 좀 공매도 쇼커버가 좀 들어왔고, 뭐 퓨처엠, 코스모 화학, 뭐 에너지 버티,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쇼커버가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들어온 그런 모습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첫 번째 이유는 공매도였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은 공매도가 두 번째 이유고,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드디어 미국 연준의 금리 스탠스, 요게 금리 인상이 종료되는 시그널이 잡히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 중단되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호적으로 지금 짓눌러던 그런 증시를 짓눌 명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일자리가 예상치가 18만 건 예상치였는데 15만 건으로 둔화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일자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증가 수가. 근데 심지어 이 일자리가 증가되는 숫자도 한 명이 두 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더 경기가 안 좋은 게 맞다는 거죠. 미국도. 연준이 더 이상 공격적으로 마냥 인플레 잡겠다고 금리 스탠스 강경하게 나갈 수만 없구나, 요런 게 완화가 되면서 시장이 좀 강세를 보였던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이렇게 보면은 12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제 거의 5%밖에 안 남고요. 1월이 되더라도 90% 이상. 그리고 3월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실립니다. 이 말인즉슨 연말로 갈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실릴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금리 인하를 할 때 이때 막상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뭐 한두 번 내리고 나서.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금리 동결, 요게 길면 길어질수록 증시엔 조금 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마지막 부양 카드, 요걸 남겨뒀기 때문에, 최후의 카드를 남겨놨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동결할 때 상당히 좀 고금리긴 하지만, 실물 경기는 아프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겠지만, 증시는 선반영이잖아요. 그래서 이 금리 인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좋은 모습을 미리미리 좀 보일 수 있다. 좀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좀 빨리빨리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국채금리도 4.5%까지 따뜻하게 빠져줬죠.
그리고 오늘의 매크로 지표를 보면은 일단 뭐 빅스지수 엄청나게 빠졌고 무엇보다 환율이 1,300원이 와 진짜 지난주에 당장 1,357원까지 가가지고 뭐 천장 뚫을 것 같이 하더니 1,300원 한 방에 깨버렸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104포인트 아래 여기까지 빠져줬고 그리고 뭐 미국 시장 뭐 전반적으로 좋았었고요. 이 영향을 오늘 우리 시장에서 고스란히 좀 옮겨왔고 뭐 비트코인도 짱짱하고 유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결국에는 미국이 유가 관리 해주잖아요.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국제 금리도 미국 시장이 점점 상승 궤도로 넘어가면서 12월 금리 전망 이런 거 좀 넘어가게 되면 좀 낮아질 겁니다. 점점점.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연설인데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지난주 FOMC에서 아마 금요일에 나올 일자리 비농업 그 일자리 증가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데이터를. 그래서 좀 완화적으로 살짝 누그러진 모습을 보였을 거고 이번 주 수요일 금요일에도 이런 데이터들이 이어진다면 파월이 연설을 할수록 좀 더 증시 좀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유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가다가 눌려도 이제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뭐 크게 좀 의미를 두기보다는 우리 시장 자체의 공매도 금지에 따른 수급 개선, 투심 회복 이걸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계속해서 제가 증시가 좀 둔화가 되고 힘드니까 오히려 지금 밸류가 좋아지고 있다. 밸류가 좋아지는 모습 이렇게 여기도 그러다 보니까 이 밸류를 찾기 위해서 증시가 초급등을 하죠. 이런 현상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인데 초급등을 따라가는 현상. 왜냐면 기업들의 공장 돌아가고 제조는 되고 판매는 되잖아요. 기업들의 EPS는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증시만 미리 올랐다가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여기까지만 빠져야 되는데 여기까지 빠져버린 거야 증시가. 그럼 어떻게 돼요? 기업들의 EPS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빨리 따라잡으러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적정 주가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 드리겠고요. 오늘 아침에 브리핑인데요. 뭐 당장에 뭐 이거 보시면 다 아셨을 내용일 것 같고요. 그냥 뭐 음모론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시장의 수급과 종목의 수급을 보면은 이러한 정책의 그냥 방향도 공매도 금지 얘기 나올 것도 알론들은 좀 알았구나. 제가 아까 HLB에서 낌새가 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보면은 금투 물량. 음. 얘네가 미리 좀 선점을 했어요. 이거 공매도 좀 쇼커버 치려고 기관도 공매도를 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선제적으로 좀 대응한 놈들이 있었다. 그냥 이 정도로 좀 음모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연준의 금리 스탠스랑 맞물려가지고 금리 인하가 이제 조금 시작이 될 텐데 내년에 상반기나 뭐 늦어도 중반기겠죠? 그럼 마침 공매도 제도가 좀 개선이 되면서 내년 6월까지 금매도 금지를 한다고 하니까 금리 인하 시기를 맞물려서 좀 그 전에 초강세를 한번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좀 이렇게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이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글로벌 증시랑 이제 우리가 억울하게 좀 많이 눌렸잖아요. 이거 억울하게 눌린 것도 사실 이런 제도가 나올 것 좀 예상한 게 아닌가. 그런 음모론적인 그 의심은 안 할 수가 없죠. 글로벌 증시는 다들 여기 있어. 대만도 여기 있고 나스닥도 여기 있고 니케이는 이루고 있다 이루고 있고 근데 우리만 빠졌잖아요. 이거 자체가 뭔가 좀 세력의 의도 이런 거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왜냐면 시장을 쿵 눌러가지고 개인들 다 떨궈 놓고 자기들이 이제 공매도 쇼커보든 뭐든 이제 현물을 매집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27년까지 이어질 그 초상승에 대한 그런 수급을 뺏어 먹는 물갈이를 한번 하는 마지막까지 개미를 한번 털어먹는 그런 걸 좀 보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댓글 남겨드린 건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제가 장초에 남겨드린 거예요. 아니 증시가 막 올라가니까 여러분이 약간 너무 들떠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여러분보다는 좀 더 냉정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시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비관적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얘가 지금 어떤 시세를 내고 이 섹터가 더 갈 수 있을까? 이 섹터의 메리트가 여전할까? 이 섹터가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등등등 여러 가지를 또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지금요. 기교 부리거나 매매의 신이 되시려고 하면 안 된다. 요거 강조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이 뭐죠? 가만히 계시라고. 내가 에코프로 들고 있어가지고 재수 좋아서 올라가면 좋죠. LNF 들고 있어서 올라가면 좋죠. 물론 우린 들고 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올라가서 들고 있어서 올라가면 좋죠. 물론 우린 들고 있지만. 근데 이거를 팔아가지고 다른 거 낮은 위치에 살려고 이거 잠깐 이거 횡보하고 있으니까 여기 샀다가 다시 이거 다시 사러 와야지. 시장 올라갈 것 같아. 이거 하다가 물려가지고 아니면 얘가 안 가 생각보다. 그리고 얘는 또 오히려 올라가 버려. 그럼 이거 더 비싸게 주고 사기 싫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계좌 안 보고 그냥 손 닿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드린 거고 여기서 어차피 이거 2420 걸리는 자리다. 그래서 자주 잡아드린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흔들고 가는 게 맞다고. 흔들고 뒤지는 게 아니라 흔들고 가는 게 맞다고 얘기 드린 겁니다. 에코프로만 갈 것 같지만 결국엔 다른 종목들도 키 맞추러 간다. 그래서 키높이 어제 1, 2, 3번 기억나시죠? 어떠한 종목들은 올라온 다음에 기다릴 것이고 어떠한 종목들은 꾸준하게 올라갈 것이고 어떠한 종목들은 죽은 듯이 있고 안 갈 것 같지만 결국에 따라 붙는다고. 진짜 승부는 여기서 갈릴 거다. 일정 부분에 한 번,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한 번은 상승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주인공일지, 얘가 주인공일지, 얘가 주인공일지.
얘가 오히려 계속 이렇게 왔다가 계속 쉴 수도 있어요. 얘가 미쳐가지고 그냥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이건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미리미리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 할 거는 최악의 선택만 하지 않으시면 된다. 지난주 브리핑에서 제가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요거 안 하면 된다고 했는데 혹시 내가 이거 생각하고 있지 않나? 요런 거 조금 이게 뭐냐면 내 종목이 분명 좋은 종목인데 조금 느려. 근데 이렇게 떠서 횡보하고 있으니까 얘가 막 미친듯이 좋을 것 같아. 이런 거 팔아가지고 요거 샀다가 얘 오르긴 오르겠죠? 한 3%? 근데 얘가 갑자기 어느 순간 10% 20%막 올라갑니다. 키 높이 맞추러. 그럼 이제 여기서 멘탈 터진 거지. 3%가 올랐음에도 10% 20%가 올라가는 거야. 왜냐면 내가 이걸 팔고 이렇게 비싼 걸 샀으니까. 이거를 판단을 잘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는 거. AI 바이오는 목요일 시가까지. 물론 이거 맥시멈입니다. 맥시멈. 최종까지 버틴다고 하면 목요일 시가에는 웬만하면 AI 바이오는 던지시라. 이거 좀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낭패를 보실까봐. 저라면은 AI 바이오에 포함되는 섹터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정리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이래놓고 오히려 다른 바이오를 사면 살 것 같아요. 지금 또 오늘 시장이 좋으니까 바로 종근당에서 라이센스 아웃. 요거 계약 규모가 한 1.7조 규모인데 요 계약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계약금이 1,000억이 넘습니다. 이거 상당히 좀 좋은 규모거든요. 그래서 오늘 26% 상승했는데 요런 모멘텀들이 종근당에서만 나올 게 아니라 원래 이런 호재들은 시장이 좋을 때 나옵니다. 악재가 나올 때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호재 하나만 나와라. 뉴스 하나만 나와라. 막 이렇게 하는 개인 투자자들 많은데 시장이 안 좋은데 이거 나오면 뭐하냐고 올라갔다 뒤지는데 이렇게 억울한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호재랑 재료는요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내야지 지금 오늘의 종근당처럼 미친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무시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보면은 분명히 평소 같은 댓글 달았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안 달아. 뭐냐면은 판단을 한 거야. 올라가다 눌릴 것 같아. 아 무섭다 이거 일단 팔아야지. 일단 나는 이익이야. 일단은 이익권이니까 이거 팔았다가 싸게 사야지. 근데 기회를 줄 것 같나? 안 줘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노래 부르고 있을 겁니다. 제발 한 번만 밀려라 밀려라. 여러분 시장이 하도 밀리니까 계속 밀릴 것 같죠? 개인들한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떨어뜨려 놓고 지네끼리 택시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지네끼리 택시 타고 도망가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 그거 조심하시라. 떨어질 때 여러분 데리고 간 것도 무섭지만 여러분만 놓고 가면은 외딴섬에 떨어져 있으면 진짜 그거 무서운 거거든요. 제가 중간에 이렇게 뭐 그림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있나? 이것보다 아름다운 그림이 있을까요? 드디어 외국인이 이게 장초에 남겨드렸죠. 그러면서 2차 전지가 모든 속 다 빨아먹는다. 그리고 바이오 제가 뭐라고 했죠? 애초에 선별적으로 움직일 거다. 그래서 어제 제가 걸러드렸습니다. 특히 에이비온 이런 거. 제가 이거는 대놓고 막 이거 유중 임박하고 있다고. 음. 물론 요번에 좀 시비 찍어가지고 연장한 것 같은데 결국에 나올 거예요. 이거 오늘 마이너스 들어가잖아. 오른 것도 없는데. 이런 건 답이 없는 종목이라고. 제가 대놓고 까는 거 이런 종목도 몇 개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거 피플바이오 이런 거 이거 누가 물어볼 때 죄송하지만 이건 유중이 나올 것 같네요. 나오잖아. 안 된다니까. 매드팩토? 안 된다고. 물어보면 뭐해. 유중 나온다니까. 안 돼. 박살? 안 된다고. 마이크로바이옴? 예전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지노맨 컴퍼니 이거 고점 시켰습니다. 절대 안 가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빨라도 내년이에요. 라고 했는데 저한테 욕 엄청 바가지 먹더니 아마 고집 부렸으면 지금 아마 곡소리 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좋은 건 얘기를 못 드려도 걸러 드리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안전을 위한 거예요, 그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베타제 분들한테 남겨드린 글이에요. 점심 식사 전인데 여러분이 또 점심 식사 전에 그 증시가 이렇게 약간 세력이 이렇게 흔드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또 휘둘려가지고 나는 팔기 싫은데 내 손가락이 움직이는 경우. 나는 안 팔고 싶은데 내 손가락이 다른 거 자꾸 보고 싶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원래는 손가락 건들지 마시라고 하는데 그냥 오늘 하루 보지 마시라. 딱 편하게 하시라고 좀 보지 마시고 분봉 보고서 장중대응 가지 마시라. 계속 3단으로 1, 2, 3 3단으로 언급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장 마감 전에 이 정도면은 이제 저항 구간 도달했습니다. 200에서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관망 편하게 하시라 이런 의미고 점심시간에 2차전지가 이렇게 올랐다가 살짝 한번 콩 눌렸는데 요 콩 눌린 게 마이너스 3에서 한 마이너스 5%대까지 눌렸거든요. 요거 보면 개인들이 좀 흔들려요. 왜냐면 계속 빠질 것 같거든. 왜냐면 아직도 맞은 데가 아직 멍이 안 가라앉았거든. 그러면서 바이오가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 이것도 꼬시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꼬시기인지 진짜인지 몰라.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바이오가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그래도 다시 올라온 2차전지 상승폭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결국엔 지금 정답은 없다. 좋은 종목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오늘 오르고 안 오른 게 그러니까 이제 2차전지랑 바이오는 좀 달라. 2차전지는 좋은 2차전지는 오늘 올랐어야 돼요. 좋은 2차전지는 오늘 올랐어야 했다고. 그래도 10% 정도는 올랐어야 돼. 2차전지 종목은 대장이 올랐으니까. 근데 바이오는 좀 달라요. 오늘 바이오장이 아니었어. 얘는 오늘 정확하게 낙폭 과대에 따른
종합지수 상승 이거에 견인이 돼서 올라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가 오늘 재료가 있어서 주도주로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2차전지가 지금 올랐다가 쉬는 날이 있을 텐데 이날 바이오가 대장할 가능성 꽤나 높습니다. 이때 뭔가 재료가 나올 가능성 커요. 어떤 종목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HB가 될지 뭐 메주이 될지 한올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친구들이 한번 재료 나오면 얘네도 한번 미친듯이 올라간 장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형주가 오늘 못 갔다고 눈물 흘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물론 여기서 옥석 가리긴 해줘야 됩니다. 바이오는 이게 좀 달라요. 2차 전지는 아무거나 다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 바이오는 옥석 가리기 못 갈 놈은 진짜 못 가요. 진짜 안 갈 거야. 진짜 이번에 갈 놈만 갈 겁니다. 그리고 옥석 가리기에서 탈락한 놈들은 아마 내년에 관리 종목이나 상장 폐지까지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그런 종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또 옥석 가리기에서 여러분이 잘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재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게 날짜가 11월 2일이거든요. 11월 2일이면은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남겨드린 얘기가 뭐냐면 결국에 시장의 찐 반등은요. 셀트리온의 HB, 알테오젠 얘네가 미쳐서 오르던지 아니면 에코프로 형제, LNF, 포스코 그룹주 개인이 못 붙게 올려야 된다. 개인이 못 붙게 올려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 어땠죠? 얘네 상한가 간데 에코프로는 이미 10시 57분에 상한가 말아버렸습니다. 개인 당연히 못 붙었겠죠? 에코프로 BM에도 개인 순매도가 엄청나게 쌓였어요. 근데 포스코 홀딩스는 엄청나게 또 샀어. 왜냐면 포스코 홀딩스는 상대적으로 기회를 좀 줬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좀 꾸준히 팔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공매도도 좀 나름대로 챙길 수 있고 포지션상 포스코 홀딩스는 시간을 또 끌 거거든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정도는 조금 이제 여러분이 신규로 붙는 건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있고 어쨌든 얘네가 이렇게 개인들을 떨어뜨려 놓고 오른 것 자체가 시장의 찐 반등이고 여러분 급락 안 나올 겁니다. 뭐 조정이 어느 정도 살짝 나올지언정 방향은 좀 투심 회복 그리고 공매도에 따른 공매도 금지에 따른 상승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면 상승 종목에 비해서 그래도 7% 올랐는데 하락 종목 300개나 있어요. 이건 하락 종목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대학바이오도 뭐 4%대 종합지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상승세를 보여줬고 반도체도 거의 3.8%좀 초강세 보였죠. 그리고 기타 서비스 전기전자 이게 2차 전지가 많잖아요. 기타 서비스에 바이오도 섞여있고 그리고 오늘 코스닥 150 야 종합지수는 7%인데 코스닥 150은 12% 그러니까 오늘은 시총 상위주의 날이었다. 제가 찐반등에 처음은 시총 상위주가 만들려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총 상위주가 오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쉬어주는 모습 눌리는 모습이 나올 때 소형주의 장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형주장 한번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소형주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 안 좋아서 안 오르는 게 아니라 순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코스피에서 현물로 외국인 제발 좀 붙어라 그러면서 강조드린 게 그래도 8천억에서 1조 요 정도 붙어야 되고 그래도 6, 7천억은 붙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오늘 한 7천억 정도 붙어줬네요. 그리고 개인의 순매도가 거의 9천억 요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지수가 오르는데 야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하면서 털리는 개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올라갈 때 이렇게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쿵 누르고 쿵 누르고 이렇게 가거든. 여기서 툭툭툭 툭툭툭 무서우니까 다 털리는 거야 지금. 왜냐면 너무 많이 얻어맞았거든. 이런 거 좀 개인들이 털리는 모습. 코스닥 시장에서도 5천억 가량 털렸다. 오늘 하루 만에 1.4조. 증시를 떠나는 개인들, 난 본전만 찾으면 떠나야지 않는 개인들이 떠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떠나지 말아야 할 시장인데 떠나고 있는 게. 그래서 프로그램도 뭐 오늘 원행으로 땡겨줬고 뭐 선물 그간도 이렇게 차익 뭐 이렇게 파생 시장은 또 이렇게 현물 잡아주는 시장에서 크게 의미가 없어가지고 다만 이렇게 콜 매도를 엄청나게 잡아주는 거는 조금 찜찜하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제가 파생 시장 포지션을 가지고 왔는데 야 이거 올라올 때 나름대로 외국인 나름대로는 파생 시장으로 막으려고 했어요. 공매도를 못 치니까 공매도 해지로 지금 옵션 시장에서 콜 매도를 엄청나게 쳐놨는데 이거 다 물렸죠 지금 외국인들. 외국인들 싹 다 물린 겁니다. 콜매도. 뭐 저거를 현물 매도 쳐가지고 얼마나 끌어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해지로 이렇게 어쨌든 콜매도 잡혀 있으니까 얘가 올라가면서 얘를 또 손절치고 선물을 폐기시키면 또 이제 이익 구조로 만들 수 있긴 하거든요. 외국인은. 또 풋도 이제 해지로 잡아주는 모습도 있고 요거에 뭐 큰 의미를 별로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누적 이렇게 포지션을 보면은 당장은 옵션 시장에서는 그냥 횡보세 그냥 이제 보험 정도로 들고 있는 정도고 선물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이익이 떨어지긴 하지만 대신 선물을 잡아주면서 이익을 극대화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아래서 챙겨 먹을 만큼 챙겨 먹긴 했습니다. 요거 보고서 이거 외국인이 선물 많이 잡고 있어서 반등 못할 것 같아요 라는 멍청한 파생쟁이들이 있더라고요. 또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계신데 가소롭습니다. 외국인은 언제든지 얼굴색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메이저인 겁니다. 이게 5조 6조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렇게 쌓여있다고 얘가 시장 계속 누른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거 금방 뒤집어 씌웁니다. 외국인은. 반대로 이걸 이용해서 포지션 극대화를 해서 더 찍어 누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잡혀있다고 판단하면 그거 우스운 소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콜매도 500억이나 잡은 거는 좀 대단하긴 합니다. 아마도 공매도 효과를 좀 보려고 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야, 참, 모르겠네요. 저거는. 일단, 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죠. 우리는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아, 그리고 이제 시총 상위주인데, 뭐, LG 에너지 솔루션.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두고 이게 우리 플러스 종목인데, 요거 괜찮겠죠? 막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얘기 드린 게. 지금 아니면 언제 사요? 아니, 좋다 좋다 할 때 사면은 그 비싸게 왜 사냐고, 그거를. 남들이 안 좋다 안 좋다 할 때. 그때 사야지. 그럼 얘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망하겠어요? LFP 배터리도 한대요. 26년부터 나온대잖아. 뭐가 문제냐고.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게, 셀 기업이 더 유리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양극재 기업보다. 요거 좀 강조 많이 드리고 있죠. 삼성 SDI도 뭐 LFP도 하고, 결국에는 얘네가 지금 사상 최대 실적 나왔잖아. 이렇게 올라가는 걸 기대했는데 요렇게 올라간다니까? 그러면서 다시 또 가다가 이렇게 가겠지. 3원기 배터리 단가 맞추면은 그때 돼가지고 이제 왜냐면 CATL이나 뭐 이런 애들 거 좀 파일을 뺏어 먹어야 되니까 또 IRA도 껴있고 이러니까 미국에서 투자를 약간 둔화시키는 거지 이 투자가 꺾이거나 성장이 꺾이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 때문에 주가를 막 30%씩 때려 박는다? 그건 아니란 거죠. 어떤 날은 뭐 LG 에너지솔루션의 공매도가 38% 찍힌 날도 있습니다. 미친 거죠.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뭐 다른 종목들도 모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뭐 포스콜리스 20%, LG와 삼성 SDI 전부 다 강세 보였고요. 포스코 퓨처엠 상한가 갔죠. 이렇게 좀 포스코 그룹주도 에코프로 그룹주랑 초강세 보인 날이었고 코스닥이 더 멋지죠. 코스닥 보면은 뭐 에코프로 그룹주 와 엄청납니다. 제가 단타 칠 거면 에코프로 비메서 놀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렸고 셀트리온 그룹주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셌어요. 저는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늘도 좀 약간 세봤자 3%이 정도 갈 줄 알았는데 제 생각보다 좀 세게 잘 움직여줬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일단 이 주식 매수 청구권 요거만 끝나면은 제가 얘기 드린 대로 11월 말 12월 초 이때쯤 부분부터는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고 합병 셀트리온이 출범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비중은 셀트리온을 포트에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 가격 상관없습니다. 12월, 23년 12월에 요 종가가 합병 전, 이 멈추는 종가가 제가 보는 개념에서는 23년 1월에 딱 열리잖아요. 다시 없을 가격이다. 셀트리온 역사에 23년 12월 말에 합병 전의 종가는 24년 이때 다시 거래가 될 텐데 다시는 없을 가격이 되지 않을까.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을 보는 시간은 그래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LNF도 오늘 초강세 보였죠. 그리고 LNF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제가 비중을 좀 잡고 있는데 우리 베타제분들 많이 물어보셨죠. 물려 있어가지고 많이 물린 근데 이제 지금 수익 전환 지금 한 플러스 15% 정도 될라나? 플러스 한 15%될 것 같아요 이제 15%좀 더 되나? 아무튼 여기 전후인데 지금 단가에서 가까이 보면 그렇지만 차트를 멀리 당겨 보면 지금 단가 쫄단가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LNF 한번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보면 엄청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내 단가가 지금 여기 있어요. 우리 단가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렇게 15만 8천 원이죠. 근데 여기 이렇게 빠지니까 이거 괜찮나요? 여기서 살 땐 싸다고 생각해서 샀을 거야. 근데 요거 빠지니까 이게 좀 쫄렸겠지. 근데 얘가 여기서 더 빠지면 어때? 결국에 이렇게 올라온다니까. 200기선 여기 있는데 이 괴리를 못 메울까요? LNF가? 심지어 지금 고객 다각화 이것도 됐지. 그리고 LS그룹이랑 수직 계열화 이것도 문제인데 이것도 됐지. 그럼 지금 지배구조 하나 빼고는 다 괜찮은데 얘가 못 갈 이유가 뭐냐고. 테슬라만 회복해주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너무 좋지 않나요? 애초에 이 LNF를 이렇게 그어보고서 라인을 잡고 이 위에서는 패기 좋게 잘 사더만 왜 여기서는 못 사? 이미 여기 17만 원부터도 매수를 고려했던 구간이에요. 저는요. 제 매수 그 단가는 이게 박스를 이렇게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는 좀 한번 1차 매수 들어갈 만한데 이것까지도 참아가지고 산 게 10만 8천 원 이런데 참아가지고 산 게 여긴데 얘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죽을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도 그래서 쫄짜리 다니다. 다만 여기서 얘가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얘도 이 박스를 유지하지 않을까. 에코프로 PM, 에코프로도 비롯 당장에 얘네가 신고가 간다 공매도 금지한다고 해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양극재 관련주들은 좀 요거 3원계 배터리 단가를 낮출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LFP가 지금 당장의 경쟁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어쨌든 주도를 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지금 금리가 고금리 상황이고 테슬라 주타도 지금 LFP 채택하고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테슬라 매장을 갔다 왔어요. 근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아무리 3원기 배터리 좋은 거 알아도 요 가격 차이면 저는 LFP 선택할 것 같거든요. LFP도 개선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요거에 대한 가격 간극에 대한 거를 해소하려면은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안 좋은 게 아니라 결국에는 3원계 배터리로 방향이 잡힐 거예요. 왜냐하면 배터리 리사이클링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친환경을 모색하는 거잖아요. 전기차는요. LFP는 그런 쪽으로 좀 약하니까 겨울에도 약하고 이래저런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승부인데 이 3원계 배터리 가격을 낮추면 낮출수록 점유율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요거를 분명히 또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해당 사항이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지금 공매도 쇼커버나 이런 것 때문에 급등이 나왔지만 요게 뭐 뚫고 간다? 그거는 여러분이 좀 크게 욕심을 부리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좀 차익을 가져봐 보는 그런 전략을 미리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알테오젠은 조금 쉬는 흐름을 보였고요. 레인보우 로보티스 로봇주 중에 좀 역시 낙폭이 가대였다 보니까 좀 강세를 보인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펄 어비스 같은 것도 강세를 좀 보였죠. 그리고 HPSP 이런 거 뭐 반도체 대장이니까 당연히 좀 갈만하고 요 정도는 뭐 종합지수만큼 오른 거잖아요. 오늘은 그냥 7% 오른 게 종합지수만큼 오른 겁니다. 그리고 요쪽은 제가 좀 조심하시라. 특히 목요일 되면은 눈이순 이제 대세상승을 한번 끝낼 때가 됐어요. 한번 급락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눈이 특히 조심하시라 얘기 드립니다. 찍어 드린 거예요. 요거는 제가 보르노이 때도 얘기 드렸는데 제가 조심하자고 하면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어,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주는 것도 생각해야지 항상. 오르고 있는 종목이 계속 갈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요거 제가 최근에 계속 요 썸네일을 가져온데 요거대로 가고 있지 요거 이상으로 벗어난 게 없어요. 그냥 이거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냥 요 퀀텀 분석 영상을 보시면 제가 뭘 설명드리고 있나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추적을 계속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좀 조합을 해보면은 요렇게 순서대로 가면은 여러분이 좀 쉽게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썸네일을 보면은 뭐 분위기가 딱 잡힙니다. 여기서 조금 야 세력 형님들 이거 맞아요? 여기까지 빼는 거. 그리고 이제 야 이런 설마 했던 시그널까지 다 나왔네. 나올 거 다 나왔다. 여기서 이제 더 빼면은 그건 난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올려도 내려도 털리는 이런 환경은 좀 조성이 됐다. 요걸 저만 확인했을까요? 세력이 원하는 거를 저만 확인했을까요? 개인 투자자의 포지션은? 제가 확인했으면 세력 형님들도 원하는 걸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래놓고 마지막 찍어 두르기. 여기만 썸네일이 좀 다르잖아요. 이거 화가 난다고. 이건 아닌데. 근데 정확하게 이 날이 우리나라 증시의 최저점. 저의 심리까지 건드린, 제 심리까지 건드린 거예요. 제가 용인하지 못할 것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썸네일도 제가 이렇게 화가 난다는 빨강색으로 해가지고 이날 최저점 지키고 이제 찐바닥 맞나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린 건 코스피에서 현물을 안 잡아줘요.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털리지 맙시다. 쫄지 맙시다. 어느 순간 악재를 잡아먹고 올라가요. 지금 전쟁 얘기 나오나요? 안 나와요. 금리 해결했잖아. 악재 뭐 있는데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악재가 엄청나게 많아 보였는데 그 많아 보이던 악재가 안 보인다고 이제는. 그래서 시장 반등이 나올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금요일날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요거까지도 흔들게 속지 마시라까지 얘기 드렸어요. 오늘도 외친다고. 시장 반등 날 때 여러분이 매매의 신이 되면 안 돼요. 빅터 린치의 명언 다시 얘기 드립니다. 좋은 비즈니스에 머물라고. 여러분 투자라는 것이 투기라는 게 아니잖아요. 투기를 하는 분들은 테마주에 들어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답이 없어요. 이제 소외감 엄청 느낄 겁니다. 답이 없다고. 그리고 앙델 코스톨라니가 얘기하잖아요. 돈 뜨겁게 살아가고 차갑게 다루어라. 그래서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 파란색 티셔츠 입고 왔더니 아 이거 무슨 의미냐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이 오늘 흥분하실까봐 저는 여러분은 충분히 즐기시고 저는 차갑고 냉정하게 시장을 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시장 눌린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이게 경기선행 지표인데 회복하고 있잖아. 이게 이렇게 꺾일 때 22년도에 빠지는 건 이해를 했다고. 근데 지금 뭐 코로나가 터졌어. 아니면 뭐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린대. 금리 끝내내 만에 이 얘기도 하고 있고 금리 인하 이제 기대감 언제 실을지 요거 대기 타고 있었는데 우리 시장이 이렇게만 처박는다? 그거 자체가 어거지였다. 돈의 힘으로. 응? 돈의 힘으로 그냥 찍어 누른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시적으로 이렇게 눌렸지만 금방 원상복구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걸 이야기 들어보겠다. 이렇게 정리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억울한 거는 신용 투자했던 분들 이렇게 털렸죠. 대충 한 4조 정도. 회피 분야까지 하면은 한 개인 투자자가 요번에 5조에서 7조 정도 그냥 순하게 털렸고, 그리고 뭐 투맥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면 뭐 엄청나게 털렸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개인 투자자가 한 10조 이상 털렸어요, 요번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살아남은 자가 이 털린 사람들의 모든 수급을 뺏어먹고 달달한 과실을 먹게 된다. 살아남은 사람들. 제 영상을 지금 이 순간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달달한 과실을 먹게 될 거라고 제가 특히나 지난주부터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전광판 같은 거 간단하게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보면 중국 관련주들 제가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
중국 관련주는 퍼릇퍼릇해요. 뭐 양봉이 없습니다. 뭐 로봇주도 다 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두산 로보나 레인보우 로봇.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들도 못 오를 거예요. 왜냐면 얘네가 진짜 미리 알려주는 거야. 얘네도 다 왔구나. 만약에 레인보우 같은 거 갖고 있으면 내일 아침에 파는 게 좋을 겁니다. 얘 중국 관련주도 힘이 없고 의료 미용 기기주 이거 나쁘지 않아요. 얘네가 오늘은 안 올랐는데 얘네는 실적 기반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이런 것보다는 지금 종합지수가 이렇게 간다면 얘네는 이렇게 종합지수가 빠졌잖아요. 먼저 올랐어. 근데 종합지수까지 빠져버려. 그게 얘네는 종합지수 끌려 내려온 거예요. 요렇게. 근데 종합지수가 회복하잖아요. 그럼 얘는 다시 또 지네 궤도 찾으러 가요. 그래서 이런 거 실적주 같은 거는 좀 쫄지 않고 가져가도 되고 게임주도 뭐 지수발로 그냥 이렇게 오른 건데 얘네도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당연히 빠진 거 없으니까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도 좀 센 종목들 군데군데 많습니다. 이런 주성 엔지니어 이런 거 공매도시 커버 이런 거 좀 와가지고 붙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좋게 보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는 제가 어제 얘기 드린 것 같이 좀 그다지 그나마 얘인데 얘는 정책주 정도로 그래서 얘는 일정 부분 포트에 있긴 있어야 되지만 과도하게 내가 신경 쓸 정도 있으면 안 돼. 문제가 된다. 신경이 안 쓸 정도만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도 공매도 많으니까 오늘 코스피 종목치고 그래도 나름의 시세를 만들어냈고요. 역시 주인공은 에코프로 그룹 그리고 LNF 포스코 그룹 이렇게 좀 주인공이 됐었고 전액 관련주, 동박, 알박, 장비주 모두 강세였는데 특히 장비주가 좀 최근에 낙폭이 강했어가지고 장비주 좀 강세 많이 보였습니다. 장비주는 지금 수주 같은 게 아마 4분기에 나올 가능성이 큰데 시장이 빠지다 보니 이렇게 공시를 안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제 시장이 좋을 때 적정한 구간이 오면 장비주들의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언제? 이번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속해서 좀 수주 러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목해서 봐야 될 섹터예요. 장비주. 그것까지 좀 정리해봐 드리겠고 오늘 뭐 분리막도 좋았고요. 다만 양극재 관련주가 좀 과도하게 많이 간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올랐다가 좀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지 않을까. 그러면서 후발주도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잡아봐 드리겠고 제가 얘기 드렸듯이 이번에는 양극재만 올라가는 장 아닐 거라고 했습니다. 뭐죠? 2000주 후발주. 처음에는 얘네가 올라갈 거 얘기 드렸죠. 그래서 얘네가 먼저 올라갔다 이렇게 치고 있으면은 후발주들이 이렇게 따라 붙은 다음에 이렇게 오다가 얘네는 올라가고 선발주들은 좀 횡보라든지 아니면 좀 밀리는 현상 이런 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다시는 에코프로 당분간 얘네는 일단 요번에 2차 전지가 엄청난 강세를 보인다면 얘네는 아닐 거예요. 주인공이. 지금 이렇게 강세 공매도 쇼커버로 인해서 보였지만 미친 듯이 올라간다?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후발주가 뭘지는 여러분이 잘 공부하셔가지고 배팅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팅이 이미 다 돼 있어야 돼요. 사실은 세팅이 다 돼 있어야 되고 이게 지금 여기서 선발대 이렇게 와 있고 내 거 후발주 지금 한 여기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만 따라 붙어도 한 50% 넘게 가지 않을까? 그리고 지네가 진짜로 만약에 제가 생각한 것처럼 주인공 되잖아요? 그럼 뭐 에코프로 예전에 에코프로만큼 모르겠지만 그래도 포스코 그룹주 올라간 만큼 수익률을 좀 기록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 나쁘지 않았죠? 역시 뭐 HLB 그룹주 뭐 제가 낌새가 이상했던 만큼 좋았다. 그리고 어제 콕 집은 거 뭐였죠? 매지운. 그죠? 어제 콕 집은 게 매지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내려와 있죠? 이거 매지온 진짜 아깝고 괜찮네요? 지금 전에 괜찮은데요? 이렇게 어제 좀 라이브에서 찍어 드렸는데. 이런 거 괜찮았고. 레오케 ABL. 특히 ABL은 제가 어제, 이거 공매도 좀 많네요. ABL은 좀 공매도에, 눌림이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찝어 드렸습니다. 네오캠 좀 버티던 게 있어가지고 얘는 좀 약간 세모였어요. 얘는 좀 애매했고 저도 매매했었지만 한올바이오 우리 플러스 종목인데 뭐 짱짱하죠. 이거 절대 털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꾸 한올 팔아가지고 딴 거 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AI 바이오는 좀 목요일까지 좀 정리를 일단은 하시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요거는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겠고 그리고 뭐 요쪽 좀 제가 조심할 종목도 좀 많이 있다고 어제 이래저래 라이브에서 바이오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미 걸러드렸기 때문에 제가 각설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많이 걸러드렸어요. 어제 거의 대놓고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이렇게 막 선 그면서 요거 하지 마세요. 요거 하지 마세요. 막 쭉쭉쭉쭉 막 요거 하지 요렇게 막 이렇게 그으면서 막 얘기 다 드렸죠. 그거대로 갈 겁니다, 여러분. 셀트리온 그룹도 상당히 좋다고 했고 카카오 그룹주는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주랑 바이오를 빼면은 생각보다 막 초강세 없어요. 이거 테마주 이런 거 보면은 뭐 퍼릇퍼릇한 것도 많잖아요. 테마주 뭐 저출산 관련 테마한다, 뭐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테마주 한다, 그러다 죽는다. 요거 미리미리 얘기 드렸습니다. 미리 대비가 다 되셨어야 돼요. 제가 얘기 드린 게 얘네가 증시가 언제 이렇게 돌릴지 몰라요. 어느 순간 갑자기 금요일 날도 우리가 공매도 금지 나올 거 알았나요? 개인들이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올라갈 때 세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빠지고 있을 때 세팅을 해놨어야 됐다고. 그래놓고 올라가는 건지 기다려야 돼. 여기서 잡아가지고 물려도 적정 구간이 오면은 언더슈팅 구간이잖아요. 그럼 미리 세팅하고 이제 여기서 더 빠지는 거니까 버텨야 됩니다. 좋은 거 사들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봐 드리고, 종합지수가 이제 200이선까지 올라왔어요. 그쵸? 엄청나게 올라왔네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또 초강세를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일 하루 정도는 조금 더 초강세를 만들 가능성, 그러니까 오늘같이 초강세는 바랄 수는 없겠죠, 당연히. 뭐 7%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래도 아마 요런 강세는 한번 만들지 않을까. 왜 그러냐고요? 제가 또 퀀트를 아까 찾아봤거든요. 제가 계속 이 퀀트 분석 찾아봐 드리는데, 아까 썸네일 보여드렸죠. 지금 아마 요런 게 뜰 가능성이 있어요. 요렇게 나온 다음에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요런 누르기, 흔들기, 요런 거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바닥 구간에서 조금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쭉쭉쭉 올라가 이렇게. 어, 요게 12월부터 내년 1월 달의 모습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또 타임테이블을 또 맞춰 봐야 되니까 또 추적을 해야겠지만, 저렇게 좀 한번 오늘 어쨌든 오버슈팅의 느낌이 좀 있거든요. 200일선 정도는 한번 이렇게 뚫어줬다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 뭐 양봉 만들었다가 음봉 만들었다가 갑자기 갭으로 뭐 이렇게 200일선 한번 위협한 툭툭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어, 그리고 투매가 여기서 나왔고요. 또 여기서도 나왔고 여기 이렇게 나왔거든요. 투매가. 제 생각에는 지금 기준이 여기는 깨면 안 돼. 조정이 나와도 2420은 깨면 안 돼. 근데 물론 지금 벌써 2500이라 가지고 여기까지 깰 것 같진 않은데, 아마 기회를 여기 이하로 안 주지 않을까? 2360. 요건 지금 너무 수급 논리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단정 짓기가 힘들어요. 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정도 아래 요 구간에서 털린 개인들한테 기회를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한 번만 밀어라 노래 부르을 텐데, 오늘 약간 정신없이 얻어맞았겠죠? 여기 아래로 기회를 안 줄 것 같다. 조정을 줘도. 이렇게 나와도 눌려봤자 짧으면 여기, 길면 여기까지 안 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요거는 좀 차후에 좀 추적을 제가 좀 더 면밀하게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밀린다기보다 제가 보기엔 코스피는 밀릴 수 있는데, 코스닥은 오르면 여기서 그냥 박스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요렇게 하다가 살짝 요런 느낌으로 만들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예전엔 제가 신고가 못 뚫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시 갈 때 이 신고가 뚫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이때는 이 바로 가는 게 수급이 되게 난잡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라이브에서 얘기했던 게,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를 슬슬슬슬 이렇게 빼면서 뭐 그 다음에 2번 반도체 올렸고 그 다음 3번 바이오까지 올린다.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작업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공매도 금지도 걸려있고 막 이런 거 아니까 세력이 이렇게 찍어 누른 게 아닌가. 그래서 아예 그냥 리게임, 아예 처음부터 다시 설정해서 게임하자, 요런 걸 좀 세팅해가지고 올리는 게 아닌가. 그럼 이제 이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정고점 와서 뭐 쉬었다가 갈 수는 있겠지만, 뭐 늘렸다 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걸 못 뚫는 건 아니다. 이제는 뚫을 가능성이 높다. 왜? 이때는 2차전지 초강세, HBM 관련 초강세였지만 지금은 실적이 기반이 돼서 우리나라 기업들 돈 잘 법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주식시장은 기업들의 가치를 집약시켜 놓은 평균 수치를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기업의 가치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더 좋아질 일이 남아 있습니다. 반도체만 구성하던 우리나라가 2차 전지도 하고요. 반도체도 메모리만 하다가 HBM에, 그리고 비메모리 계열 이런 것도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고, 2차 전지라는 새로운 산업의 주도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이오도 우리가 빠지지 않거든요. 제약업종도. 특히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미국 다 뚫고 다니고, SK 바이오팜 미국 뚫고 다니고, 한올 바이오팜 이니온 오원터가 미쳐서 올라가고, 하케가스 다 설정내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머크랑 지금 딜 걸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지수는 지금 당장 예견을 할 수는 없다. 다만 요 파란 라인 닿으려고 하는 건 조금 거슬려요. 그래서 요 파란 라인이 내일 이렇게 올라올 텐데, 내일 아마 여기 정도에서 저항이 걸리지 않을까. 내일은 초급등보다는 적절한 상승 뒤에 물량을 조금 넘기는 작업, 일시적으로 단기 차익, 이렇게 단기 차익했다가 이렇게 눌리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좀 더 의미가 높습니다. 이건요, 크게 의미를 가지고 싶지 않고. 그리고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은 요것보다는 얘로 볼게요. 종합지수로 보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은데, 내가 자꾸 털리지 말라고 했던 구간이 이런 거예요. 요런 거. 제가 설명 많이 드렸죠? 외국인이 매도 치면서 여러분을 흔들 것이다. 이거를 요렇게 보잖아요? 그럼 엄청 무서워요. 지금 개인들이 이렇게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쿵 눌렀어.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올라가. 근데 여기서 쿵 눌러. 팔죠? 올라가다가 따라 붙으려 그래. 그러니까 또 쿵 눌러. 그러니까 또 팔지. 또 올라가. 그러니까 따라 붙어. 그러니까 또 여기서 쿵 눌러.
이거 쿵 누르는 거 조금인 것 같아도 빡셉니다 이거. 근데 쑥 빠져. 그러니까 쓱 올려. 그래놓고 쿵 눌러. 근데 여기선 이제 11시 점심시간 가까워지니까 야 이거는 이제 개인들이 야수의 심장을 다시 꺼내가지고 이제 정신 차리고 붙겠다. 훅 눌러버린 거예요. 이거 얼마큼 눌렀냐고요? 820부터 0.5포인트를 2, 3분 만에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쫄아서 못 붙어요 개인들. 그래놓고 또 이렇게 흔들다가 쭉 당겨버리죠. 이렇게. 그럼 이제 개인도 두두두둑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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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이게 오늘 하루 종일 반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특히 종합지수를 바라보거나 뭐 2차전지 주도 업종이었잖아요. 이 11시 반쯤에는 2차전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쑥 눌리고 바이오가 올라오는 흐름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업종 간에 좀 수급 교환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못 이겨냅니다. 이렇게 됐어 봐. 지금 딱 보기. 점심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시장이 쿵 눌렸어. 이거 흔들린다고 멘탈. 근데 여기에 흔들리지 마시라. 점심 먹을 땐 점심만 드시라고 제가 남겨드린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뭐 하실까봐 뭐 하면 안 되는 장인데 오늘. 그러니까 오후에는 이제 점심시간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번 흔들어 놓고 도망가 버리잖아. 원웨이로. 좀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계속 흔들잖아요. 이렇게 흔들었다가 올리고 흔들었다가 올리고 이렇게 개인들 순매도 요걸 이끌어낸 겁니다. 개인들이 털리고 싶어서 털린 게 아니라 자기 손이 막 움직여요. 진짜로. 진짜로.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좀 하신다는 분들도 요렇게 막 코스피가 막 3% 4%만 올라가도 손가락이 막 눌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왜냐면 자꾸 보이거든. 초보들은 초보라고 뭘 하려고 그러고 고수들은 고수들이라고 올라가고 있는데 LNF 막 20% 올라가? 뭐 아니면 LG 에너지솔루션 막 23% 올랐다 눌려? 에코프로베이 막 29% 올라갔다 25%까지 밀렸어. 그럼 계속 또 밀릴 것 같은 거지. 쫄리는 거야. 왜? 에코프로의 잔량이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15만 주밖에 안 걸려 있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에코프로빔이 쏠리면은 이것도 자기들은 머리 쓴다고 머리 썼을 거야. 요거밖에 안 걸리니까 야 얘도 쏟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혼자만의 상상의 나래를 여러 가지로 펼칠 거라고. 그러면서 자꾸 합리화하는 거야. 야 이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난 다른 거 싼 거 사겠다. 야 바이오가 올라오네? 바이오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바이오는 안 가 정작. 요 구간이었어요. 여기서 보면은 12시쯤에 여기 2차 전진 빠지는데 바이오가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바이오 이거 꼬드기인가? 오히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바이오가 올라오긴 한데 엄청 두드러지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근데 이때 마침 셀트리온 정도가 힘을 쓴 거예요. 근데 셀트리온은 지금 당장 신규 진입보다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다들 접근하고 있을 거거든요. 이러한 좀 계산법들이 좀 있었고 반도체도 마지막에 조금 땡기는 모습이 이렇게 있었지만 뭐 반도체는 오늘은 크게 막 그리고 또 반도체도 올라와도 저는 얘기 들었죠. 빠져도 이거고 지지받아도 여기서 이렇게 이 테두리 안에 갇혀 있을 것이다. 반도체는 바이오랑 이제 2차 전지끼리 좀 약간 심리 게임을 좀 건 거예요. 이런 게 요런 게 그쵸. 바이오도 오히려 누른 척 하는데 2차 전지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오늘 하루 종일 일어났었다. 치밀하게 제 이야기를 듣고 시장을 안 보신 분들은 마음 편했을 겁니다. 근데 시장을 보신 분들이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봐 드리겠고 지금은요 기업의 가치 그런 게 아니에요. 반대로 오늘 공매도 금지에 따라서 급등이 나온 거는 수급 논리입니다. 수급 논리. 여러분의 투심에 따른 상승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일정 부분 상승이 나온다면 다시 쿵 누르고서 그 다음에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 기업의 가치, 기업의 재료, 기업의 실적 이런 걸로 평가를 받고서 2차 랠리가 나올 겁니다. 처음에는 수급 논리로 올라요. 소형주들, 못 오른 애들도 웬만한 잡지 아니면 한 번은 다 쳐 올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높이를 맞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눌리든 아니면 횡보를 하든 이런 상태에서 기업들의 가치에 대한 재료,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면은 이제 그때쯤 가면 재료 노출을 할 거예요. 뭐 어디랑 MOU를 한다. 어디랑 뭐 라이센스 아웃 논의 중이다. 이제 데이터 뭐가 공개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수주가 이제 나올 예정이다. 수주가 나왔다. 그리고 뭐 2차 전지 리튬 가격이 어쩌고 저쩌고 막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겠죠. 뭐 그런 것까지 한번 여러분이 1차 상승은 모두가 모르겠지만 2차 상승에서 실력이 갈릴 겁니다. 그런 거 저는 애초에 이 주가가 빠질 때 1차는 다 같이 오르니까 주도주가 될 만한 놈들로 이미 다 잘 세팅해 놨거든요. 주도주를 할 수 있는 것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시장이 설사 한번 눌린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흔들기 정도만 생각하고 싶다. 지금 당장에는 당장 뭐 시장이 눌려서 죽는다 다시 뭐 악재가 나와가지고 겁을 줘가지고 민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이상한 악재 많이 내보낼 거예요. 뭐 대주주 양도세니 뭐니 막 이런 얘기 나올 텐데 지금 정부에서 오늘 대주주 양도세 요거 10억 한도인데 20억으로 증액한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에코프로 같은 데서 수급 그
반출이 안 될 가능성도 높아요. 20억으로 올릴 수가 있으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좀 더 지금 증시 경제 부양을 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한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 부동산이랑 연계해서까지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자금의 흐름을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재밌게 봐주면 될 것 같고, 내일 좀 괜찮은 시장 열리지 않을까 계속해서 기대해보고, 수요일 밤에 또 파월이 어떤 얘기하는지 뭐 요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요. 긍정적으로 보겠고, 제가 조심하자고 하는 종목들은 조심하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괜히 얘기 드린 게 아니에요. 항상 좋은 건 뭐 제가 대놓고 얘기 드리면 추천일 수 있기 때문에 얘기 못 드리지만, 조심할 거는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라,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월요일 저녁 되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이제 날씨 좀 쌀쌀해지니까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